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한 건에 대해서 저의 경우 후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 절차가 있으니 부부가 함께 나오라고 해서 나가봤습니다. 매달 20만 원대 연금이 지급된다고 안내가 있었으며 제가 하던 사업은 80년대 당시는 연금의 의무가 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대부분 경영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아내가 최저 금액으로 그동안 연금 납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상담자가 추납을 권고했습니다. 추납은 1,500만 원 하면 40만 원대의 수령을 받는다고 하면서 계산을 해준 것이 7년 경과하면은 손익분기점이 되니 유익하다고 안내를 해주더군요. 아내와 저도 셈을 해보니 권고사항이 좋을 것 같아 추납을 결정하고 다음날 보험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여 추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큰 부담이 안 되니 장기로 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6월 초에 은행 통장 전의를 하면서 놀랐습니다. 매월 40만 원대로 입금되던 것이 절반으로 줄어서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왜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 지급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고객님이 소득이 있어서 규정대로 150여만 원을 분납하여서 올 1월부터 8월까지 절반씩 떼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초기 5년간은 소득이 있으면 공제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듣는 얘기로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추납했던 서명서를 보여주면서 작은 글씨로 공공조항에 의하여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깨알같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추납 계산까지 해주면서 왜 그때 고지하지 않았는지 얘기하니까 당시 상담자가 말했을 것이며 서명하신 문서에도 쓰여져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할 말이 없네요.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대한 선정 기준을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1인 가구가 54만 8,349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액에서 5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70%에 대한 35만 원을 공제하고 19만 8,349원을 지급을 하겠다는 규정을 봤습니다. 이 금액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44만 5,020원을 받는다고 현재의 경우로 생각해서 보니까 3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으로서 23만 6천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로 여력이 없을 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금이 44만 5천 원이 들어오고 23만 1천 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68만 1천 원이 제게 소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금이 아예 없을 시에 이 금액을 빼면은 차액이 13만 4,38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13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장기간 소액이지만 납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추납 1,500만 원을 더 투자한 셈입니다. 공단 상담사 말을 듣고 추납금을 1,500만 원을 지불한 것이 어리석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출하에서 납입했던 거죠. 더더군다나. 또 다른 문제는 공단 관리의 무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고객 대응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중에 옆 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고객님이 150만 원을 안 냈으니 우리가 매월 분납 공제한다고 하네요. 기가 막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득은 납부를 공단에도 해야 하나요? 그런 규정 어디 한번 보십시다. 하니까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고지 의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사의 고지 의무를 배우고 와야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고지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무가 성실히 수행 안 됐을 때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초기 5년 소득 시의 감액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었죠. 추납의 득과 실 안내를 왜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추납을 종용하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이 오는 것이 무슨 느낌이죠?
또 하나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신고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작년에 익산세무서에서 이 추납 1,500만 원에 대해서 소득 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 금액이 다 필요치 않으니까 절반만 납입을 하고 다음 해에 절반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평택세무서에서 추납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대뜸 내 얘기를 듣기 전에 무슨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격한 표현을 하는지 좀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말소득공제에서 이 부분을 넣겠다고 하니까 세무사 담당자가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해가지고 와야 공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나와서 연금관리공단 담당자를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돌아온 답이 우리는 그러한 서류를 발급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세무서로 돌아가서 세무사 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 담당자가 모르고 하는 얘기 같은데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다시 걸어서 세무사 직원한테 바꿔주니까 세무사 직원이 한참 동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공단 관리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다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발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시간도 이미 경과가 됐고 해서 세금을 더 내기로 하고 그냥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니까 더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공제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현타가 왔어요. 국민이 적립으로 낸 이 공룡의 거대 군단이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국민에게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오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제를 더 시킨 것이 아니겠나,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 공룡 군단에서 중소기업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사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소액이지만은 4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결국은 추납이 큰 손실로 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와 같은 사례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추납하실 때 꼭 이러한 유불리점들, 실익의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